안녕하세요. 금손 닥터 연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고민하는 주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주름이라는 거는 뭐 그냥 눈가 잔주름 얘기하려고 그러나 아니면 뭐 미간주름 얘기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주름이 사실은 미용 시술의 처음과 끝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름이 어떻게 생기고 단계별로 우리가 어떤 시술을 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월츠 AAA 심포지움에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준비했던 주제는 바로 주름에 대한 것과 이 주름을 그럼 어떻게 접근해서 시술을 하고,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치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좀 발표를 하고 왔는데요. 우선 주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름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동적인 주름과 정적인 주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휴지가 있어요. 이렇게 휴지가 반질반질하게 있다가 제가 이렇게 접으면 접히죠. 이렇게 접히는 현상은 동적인 주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정적인 주름이랑 무슨 차이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 휴지를 계속 꾸기고 하면 결국 이렇게 주름이 접히죠. 이렇게 결국 고정된 주름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꾸기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피부가 점점점 얇아지면 그 꾸기는 행위에 저항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주름이 고착화돼요. 그래서 할머니들 봤을 때 눈가 잔주름이 이제 탁탁 이렇게 아예 젖어 있고, 미간도 가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내가 보톡스를 아무리 맞아도 이거 선이 안 없어지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랑처럼 패여 있는 걸 정적인 주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되게 메커니즘이 좀 궁금하실 텐데, 병원 가면 스킨 부스터 하세요, 콜라겐 주사 하세요, 리프팅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결국 이 주름을 위해서 이 모든 시술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제 모형을 좀 가져왔는데, 젊었을 때의 피부는 온전히 이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도톰하면 내 표정을 짓기 위해서 근육을 수축시키는데, 그 수축에 저항하는 힘이 튼튼합니다. 근육 움직임에 저항하는 힘이 강한데, 점점점 나이가 들면 피부가 점점 얇아지게 돼요. 그래서 같은 근육 움직임에도 쉽게 더 많이 접히고 더 많은 주름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가 탄력을 잃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항하는 힘이 약해지니까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보톡스를 한다든지 콜라겐 부스터를 한다든지 리프팅 시술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난 그래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연령대별로 케이스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0대 모델 환자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싱그럽고 예쁘죠? 네. 그런데 이런 20대조차도 고민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팔자주름이에요, 팔자주름. 근데 사실 이 정도면 팔자가 그렇게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팔자주름이 보여요, 이 삼각존 좀 없애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아들 정도 돼야 6살이거든요 그 정도 나이가 돼야 사실 이게 거의 안 보이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 애기들은 얼굴에 젖살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다 팽팽해 보이는 느낌이라면 10대, 20대, 30대로 갈수록 젖살은 사라지고 얼굴의 지방이 점점점 달라지기는 하죠. 이런 분들이 굳이 꼭 팔자주름 필러를 하거나 꼭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20대 때는 그냥 보톡스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적인 주름이 대부분인 나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거나 이렇게 찡그리거나 눈썹을 들어 올리거나 할 때 지어지는 그 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름 보톡스, 그리고 스킨 보톡스 정도, 이 친구들이 주름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데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간혹 가다가 이런 젊은 친구들이 미리미리 탄력 관리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울세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는 건 나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문제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럴 때는 보톡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리프팅 레이저 정도를 뭐 주기에 맞춰서 그냥 미리미리 관리해주는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 이번에는 30대 여성 환자분을 보여드릴 건데, 이분은 30대긴 하지만 조금 노화가 진행이 됐어요. 얼굴은 이쁘시거든요. 근데 노화가 진행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 탄력이 막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살이 없어요. 노화의
하나의 과정 중 하나가 얼굴에 지방이 자꾸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꺼풀 꺼짐이 생겼고 눈밑이 조금 꺼졌고 전체적으로 얼굴에 살이 없는 게 좀 느껴지죠. 근데 이 정도일 때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20대부터 시작하는 주름 보톡스는 당연히 주기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주름이 예방되는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고민해 볼 만한 거는 얼굴에 살 없는 걸 조금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콜라겐 부스터나 또는 필러 같은 시술을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살이 조금씩 차오르는 시술 정도가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얼굴이 살이 없으면 울세라를 못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적절한 샷수로 근막을 타겟팅을 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 또는 나는 그래도 너무 걱정이 되니까 덴서티나 썸마지류로 관리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미리미리 노화를 방지하는 느낌, 전반적으로 피부 퀄리티를 올려주면서 살이 차오르는 시술로 주베룩 볼륨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물론 주베룩 볼륨 말고도 제가 선호하는 시술이 레디어스기는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레디어스보다는 주베룩 볼륨이 조금 더 적합한 얼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레디어스는 사실 입 주변에 주름이 조금 진화되는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주베룩 볼륨은 전반적으로 얼굴에 살이 없어서 한 병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성비 있게 살이 차오르고 탄력이 좋아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베룩 볼륨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 주변에 이렇게 잔주름이 되게 많이 발달이 되면 레디어스를 좀 더 선호하지만, 근데 살도 없는데 탄력도 조금 강화하고 싶다 그러면 주베룩 볼륨을 좀 더 타겟팅해서 시술을 하는 편이에요. 네, 이번에는 40대 여자 환자분을 살펴볼 건데요. 네, 이분은 40대이긴 하지만 좀 처짐이 눈에 좀 잘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화가 진행이 되면 얼굴에 살이 빠지고 그리고 탄력이 좀 없어지면서 이 심부볼도 조금 처짐이 느껴지고, 이 탄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받치는 힘이 떨어지게 돼요. 이분은 옆볼이 좀 패이기는 했고, 팔자 라인을 따라서 이 마리오넷 라인에 덴스한 조직에 받쳐주는 힘이 약간 약해진 상태죠. 그래서 사실 이런 정도라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울세라 시술을 좀 많이 권하고, 그리고 살이 조금 패였다고 생각하는 부위에 리프팅 목적의 필러를 하거나 또는 콜라겐 부스터를 좀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는 이제 근육 움직임에 저항할 힘을 주기 위해서 콜라겐 부스터로 이렇게 채워주고, 이렇게 패여있는 주름은 물광을 조금 이용해서 단차를 아예 맞춰줍니다. 그러면 매끈해진 느낌이 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주름이 좀 다르게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50대 여자 환자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40대 여자 환자분보다 노화가 조금 더 진행이 된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심부볼의 처짐이 또 잘 보이죠. 이런 분들이 확실히 울세라를 정말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거고, 그리고 이 팔자와 마리오넷 주름이 명확하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측면 사진에서 보면은 이제 눈가 쪽도 가만히 있어도 주름이 명확하게 선처럼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정적인 주름이라고 아까 설명드렸던 건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눈가라던가 이마라던가 피부가 얇은 부위에 레디어스나 주베룩 볼륨을 하지는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리토나 주부아셀 같은 시술을 하거나 또는 여기에도 미묘하게 물광을 같이 조금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파여있는 부분이 조금 들어 올려지면서 주름이 완화가 됩니다. 물론 당연히 보톡스는 주기적으로 해줘야 되죠. 이 부위에 피부가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진 거는 써마지라든지 또는 뭐 리토 같은 ECM 스킨 부스터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피부가 조금 탄탄해지고 조금 도톰해지도록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되고요. 옆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심부볼이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은 울세라를 이용해서 근막을 좀 타이트닝을 시켜주면 수직으로 조금 올라가 보이는 느낌을 좀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표정을 이렇게 지으니까 그 근육의 그 힘에 저항할 수 있도록 콜라겐 부스터로 피부를 튼튼하게 해주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50대 분의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 앞서 보여드렸던 분보다 좀 더 이 주름이 좀 더 명확하게 되게 잘 보이잖아요. 이거는 노화에 의해서 심부볼 지방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려온 지방을 단순히 울세라만 가지고 지탱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 볼기가 있는 실을 이용해서 걸어서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상수술도 생각은 하시겠지만, 거상은 일생에 2번밖에 못해요. 거상을
하는 시기를 좀 늦추고 싶으시면 실리프팅도 되게 좋은 대안이 되거든요.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동적인 주름과 정적인 주름과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처져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처진 주름을 좀 올려줄 목적으로 실리프팅을 한다. 올세라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대망의 60대자, 저희 그 가장 유튜브에 제일 최다 출연하신 저희 시어머니예요. 어머님은 제가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드려서 그래도 훌륭하시긴 하지만 어머님이 입을 꽉 다무는 습관이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입 주변의 주름이 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입을 꽉 다무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입꼬리 보톡스랑 자갈턱 보톡스가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입술 필러 할 때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기도 한데 이걸 자꾸 하면 입술도 좀 처지게 되고 입 주변 주름이 계속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그 행위를 막아주는 보톡스가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얇아진 피부를 레디어스라던가 리토 같이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시술을 병행을 하고, 이렇게 패여져 있는 주름을 한 땀 한 땀 들어 올려주는 물광을 좀 해주시는 게 주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일 좋은 건 이제 리프팅 시술을 좀 병행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연령대별로 어떤 시술이 좀 적합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술들을 모두 한 번에 다 받아야 되냐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가치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몰아서 받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하루에 다 받고 싶어도 어떤 시술들은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 못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시술은 한 번 하고 텀이 되게 긴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건 필러죠. 필러 같은 시술은 뭐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3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지만 뭐 한 달 간격, 뭐 두 달 간격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시술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켜서 주름이 펴지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보톡스는 보통 3, 4개월에 한 번씩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콜라겐 부스터는 한 번에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좀 반복 시술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비싼 게 짱인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비싸다고 해서 제일 좋은 시술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시술이 제일 좋은 시술입니다. 근데 나한테 뭐가 맞는지 잘 모르니까 원장님하고 상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모델 사진이나 시술 방법이 다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얼굴 고민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예시드렸던 거는 참고용으로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들을 다 보신 다음에 내가 어느 유형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원장님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손 닥터 이현주 원장이었습니다.